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참는 것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조용히 마음을 눌러가며 참고 또 참는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이 나를 병들게 하는데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하나요? 오늘 방송은 그 물음에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년간 상담하며 만난 수많은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 끝까지 참고 살았더니 결국 남은 건 나 하나뿐이더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이 되신 박인자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결혼 생활 50년을 참고 견뎠고 최근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은 작은 몸짓과 말투에도 기나긴 인내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그래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그래도 반백년을 산 사이인데 남은 인생 그냥 그렇게 살지 왜 그러냐고요. 근데 저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녀는 젊은 시절 매번 술에 취해 귀가하던 남편을 그저 남자들은 원래 저렇다며 넘겼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리 지르는 남편의 모습에 창피하고 무서웠지만 아빠는 바쁘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참았고 그 참음이 결국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는 것과 자신을 버리는 것을 같은 의미로 여겨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이혼은 실패라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고통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엔 의외로 평화도 안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이 무뎌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상담 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말고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더는 하루도 그냥 못 살겠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50년의 고통을 꿰뚫고 나오는 절규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50년간의 인내가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인자 어르신의 50년 결혼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가족보다 단란해 보였습니다. 명절마다 가족이 모였고 남편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했고 어르신은 언제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챙기고 말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모습은 겉껍질에 불과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남편,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남편, 무언가를 요구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말로 끝내버리는 남편.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는 꽃을 받고 누구는 손편지를 받고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슬픈 건 내가 힘들어도 아무도 몰라주는 삶이었어요. 무언가를 말하면 싸움이 됐고 무슨 표현을 하면 늙어서 왜 저러냐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참았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자신의 사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집안에 오직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는 제가 왜 이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저는 단 한순간도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던 중 그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명절 아침,
혼자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던 중 허리를 삐끗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부산스럽게 굴어. 천천히 좀 해. 그 순간 어르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아프든 말든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몸 하나 못 챙기면서 누굴 위해 살아온 걸까? 이 일은 그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이제 좀 나를 살게 해줄래?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하지 못한 말들, 참느라 삼켰던 울음들,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이 뭘 잃게 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살게 하지 않으면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도 참아야만 한다는 말로 자신을 억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그 참음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참는 삶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존감의 붕괴, 삶의 의욕 상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참기만 하며 살아온 이들의 결말이 하나같이 왜 비슷했는지 다른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 상담실을 찾은 또 다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은아 어르신. 결혼 생활 48년 차였고 당시 70을 넘기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묵은 감정들이 담긴 일기장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겪은 감정 노동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혼을 결심하니까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참고 살아.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요, 선생님. 이 나이에도 사람은 여전히 숨이 막힙니다. 은하 어르신의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모든 일을 지적하고 모든 말에 반박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요리를 하면 간이 안 맞는다고 하고,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왜 나오냐고 다그쳤어요. 그녀는 처음엔 그게 남편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좀 더 맞춰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남편의 말투는 여전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공공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내가 조용히 국을 떠주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넌 왜 그렇게 쓸모가 없냐고. 그 말 듣고 밥숟갈을 놓았어요. 눈물이 나질 않았어요. 그저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자존감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했던 삶의 끝에는 무기력이라는 감정만 남았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나는 언제 이렇게 주름졌을까? 어쩌다 이렇게 말이 없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웃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과 수다 떨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자아는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참는 아내, 조용한 엄마, 충실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혼을 강행했고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 지금은요? 가끔 외롭긴 해도 답답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억지로 견디는 그 감정이 지금은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뒤늦게나마 내린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한 조용한 긍지와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매일 움츠러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참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자신을 침묵시키는 삶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논어에는 자기를 이기고 예를 따르면 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긴다는 것이 자신을 짓밟는 인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인내는 때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참은 후에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지를 그 심리적 구조와 더불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대체로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가정을 우선했고 아이들의 눈치를 살폈고 부모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선택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오랫동안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늦게 찾아온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감정 신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부부 상담을 수십 년간 연구하며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결말에 도달하는 결정적 감정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비난, 두 번째는 방어, 세 번째는 경멸, 네 번째는 벽 쌓기. 이 4가지가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 말에 상처받고 방어하다가 결국 경멸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어느 순간엔 말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박인자 어르신, 김은아 어르신 모두 이 감정의 4단계를 이미 수십 년간 지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했고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서로를 낮게 보았으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 지금 여러분의 관계 안에 몇 가지가 자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혹은 상대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았나요? 현명한 이혼은 충동적인 결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은 절실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진심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이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없이 지속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주고받는 삶은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참아온 자신을 비로소 꺼내주기 위한 해방이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렵고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끝까지 참고 살아가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이후에 삶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혼 후에 찾아온 자유와 회복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낙인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분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들은 결정 앞에 선 분들을 수없이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선택한 어르신들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 공통점을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80을 앞둔 유영자 어르신은 결혼 생활 55년 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녀들 모두 반대했고
주변 사람들도 비웃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참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을 딱 끊어내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영자 어르신은 이혼 후 주민센터의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못하고 글도 몇 줄 쓰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어느 날 작은 수첩에 이런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게 80부터라는 게 참 슬프면서도 고맙다. 그 한 줄에 담긴 인생의 무게는 말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 장병국 씨는 이혼 이후 처음으로 혼자 제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간 적이 없었어요. 늘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가고 싶은 장소, 그에 맞춰 살다 보니 내 취향이 뭐였는지조차 잊었죠. 근데 혼자 여행을 가보니 조용한 바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런 삶의 전환은 단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은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질문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살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삶 속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의 무게부터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삶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계신 겁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익숙한 고통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혼은 그 익숙한 고통을 끊어내는 작고 단호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자신을 비로소 꺼내어 안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택 이후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 결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이혼하고 나면 어디에 기대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혼이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향한 정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혼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였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자율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유지해온 가정은 자녀에게도 부담으로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도 자기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감정의 회복입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쁜 건지 슬픈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훈련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눈물이 흐르는 영화를 볼 때, 그 순간의 감정을 놓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일, 산책을 나가는 일,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무너졌던 자아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수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이혼 후 노래교실에 나가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어떤 분은 책을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다시 대학에 진학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혼은 나를 다시 만나는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참는 삶의 끝에는 묵은 한숨과 지친 마음만 남습니다. 그 한숨을 날려보낼 용기, 그 지친 마음을 다독일 사랑. 그 두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줄 수 있습니다. 이혼이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 삶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가,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맹자에는 인생은 9번의 참고 1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1번의 깨달음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끝까지 참고 살았던 분들의 공통된 결말,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용기와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마음에 찔리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참는 인생이 아닌 살아내는 인생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용기를 꺼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